교육법 채널의 공성혜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언제 사주는 게 가장 적당할까? 이 문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언제 사주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초등학교, 중학교, 아님 대학교 들어갈 때?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도 계시더라고요. 보통 핸드폰은 너무나 우리 아이들한테 안 좋다는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도 최대한 늦게 사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에 보면은요, 2017년부터 Wait Until Ace라는 중2까지 기다리자 이런 캠페인이 열렸다고 해요. 이건 뭐냐면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서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 핸드폰은 중2 때까지 기다려서 사주겠다고 서명을 하면은요, 그 지역에 자기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부모가 10명 이상이 되면은요, 그 정보가 서로 오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부모가 나뿐이 아니구나, 이렇게 서로 확인하게 되면서 용기도 얻고요. 또 우리 아이만 핸드폰이 없어서 뭐 왕따는 당하지 않나, 좀 소외되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취지의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런 캠페인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집도 최대한 늦게 핸드폰을 사주기 위해서 큰애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너가 대학교 들어갈 때 엄마가 가장 최신의 가장 비싸고 너가 사고 싶은 핸드폰을 사주겠다고요. 근데 이 말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먹히더라고요. 근데 큰애가 이제 4학년 정도가 되니까요, 주위에 핸드폰을 갖고 있는 친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얘도 엄마 보고 엄마 나도 핸드폰 갖고 싶다고 사달라고 막 이렇게 조르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사줄 수는 없잖아요.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너가 국수런 태권도랑 비슷한 건데요. 국수랑 검은 띠를 사면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처음에는 큰애도 알겠다고, 이제 사는 거에 큰 의미가 있으니까 알겠다고 이제 해서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큰애가 운동 신경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계약을 했던 거고, 한 1년 정도 노력을 했어요. 근데 본인이 그 검은띠 딸 자신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좀 자포자기 하더라고요. 하지만 엄마 아빠랑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사달라고 떼를 쓰거나 보채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할아버지가 이걸 보고 좀 손자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자한테 제안을 합니다. 너가 학교 시험에서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 다 시험을 봤거든요. 학교 시험에서 올백을 받으면 할아버지가 사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큰애는 핸드폰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공부해서 6학년 1학기 여름방학에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핸드폰을 사주게 됐어요. 저희 집도.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 시기가 근데 그래도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중2까지는 좀 기다리기가 힘든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그 6학년 끝 무렵이나 중학교 1학년 그 정도에 사주는 게 가장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른들도 핸드폰을 새로 구입을 하게 되면 너무 할 게 많잖아요. 핸드폰 구경도 하고 기능이 뭐 있는지도 보고 진짜 신세계잖아요. 그래서 그 습득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데 어른들도 그런데 아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사주니까 이 큰애도 막 카톡 다 친구들 초대하고 번호 말해주고 서로 막 카톡에서 대화하고 또 유튜브라는 세상을 알게 되면서 자기 관심 있는 분야도 찾아보기 시작하고 뭐 웹툰, 웹소설 이제 이런 것도 좀 보기 시작하고요.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그 핸드폰의 세상이. 그래서 그거를 잠깐만이라도 좀 충분히 빠져보는 그런 경험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고등학교에 그러고 있으면 정말 걱정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대학교까지 성인이 돼서 사줄 자신이 없다면, 그 전에 사준다면
조금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중학교 초반이나 6학년 말 정도에 사주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요, 요새 중학교에서는요, 반별 단톡방이 다 있습니다. 그 단톡방에는 물론 선생님이 같이 들어가 계신 방도 있고요. 그래서 요새는 그런 단톡이 많이 이제 전달사항을 전달하는 그런 공간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리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그 핸드폰을 사기 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빠랑 엄마가 우리 자녀와 핸드폰을 살 때 어떤 약속을 할 건지 미리 얘기를 많이 나눠야 돼요. 그래서 저희 부부도 인터넷도 찾아보고 뭐 책도 보면서 공부해서 우리가 자녀한테 사줄 때 어떤 약속을 할 것인가,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할 것인가,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팁 하나를 드리면, 그 네이버 블로그에 문동봉답이라는 블로그에 아이에게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정해주세요 라는 그 규칙들이 나와 있어요. 거기를 보면은요,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뭐 안전을 위한 사용 규칙, 그리고 가정에서의 사용 규칙,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지켜야 할 규칙, 그리고 경제적인 규칙, 뭐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안전을 위한 사용 규칙에는 야외에서 길을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뭐 가정에서의 규칙은 9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하지 않고 스마트폰 충전은 거실 등의 가족 공용 공간에서만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지켜야 할 규칙에서는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사진을 함부로 찍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경제적인 규칙에서는 과도한 사진이나 영상으로 인한 데이터 낭비를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등등 굉장히 많은 규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부모님이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규칙, 우리 아이가 지켜야 될 규칙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사전에 부부가 합의를 해서 정한 다음에 스마트폰을 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요,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가장 그 중요한 두 가지를 뒀어요. 첫 번째는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집에 오면 그 거실에 있는 스마트폰 바구니에 스마트폰을 놓는다.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한 약속으로 정했었습니다. 요새 그 사회적으로 스몬비라는 그 문제가 많잖아요. 스몬비가 뭐냐면요,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라고 새로 생긴 말이라고 합니다. 그 요새 중고생들이 길거리에서 스마트폰 때문에 이렇게 고개를 숙인 채 보느라 느릿느릿 걸어가는 그 모습이라고 해요. 제가 여기에서 보여드릴게요. 예,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말이 새로 생겼다고 해요. 스문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요새 교통사고율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스문비가 되지 않도록 미리 핸드폰을 사기 전에 다양한 규칙을 정해서 계약서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